네, 이번 시간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리고 단기금융상품, 현금과부족, 그리고 단기투자자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 74페이지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당좌자산에서 잠깐 제목을 보고 간 기억이 있죠? 그래서 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현금이라는 게 있죠? 말 그대로 현금이에요. 현금이라는 건 우리가 통화, 그리고 통화 대용증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통화라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돈으로 우리가 분류하는 거 있죠? 뭐 지폐나 동전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당연히 현금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통화 대용증권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타인 발행 수표, 우리가 뭐 자기압 수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표와 어음 회계 처리에서 배웠었죠. 이러한 타인 발행 수표는 우리가 현금으로 처리한다고, 개정 과목을 현금 쓴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우편한 증서 또는 뭐 만기가 도래한 국공채, 뭐 이자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눈으로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뭐 타인 발행 수표 그리고 자기압 수표, 요거는 우리가 현금으로 처리한다.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내가 요구를 하면 바로 내가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예금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그냥 보통 예금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기 위한 당좌 예금도 마찬가지로 요구불 예금에 포함이 되고요. 요거는 사용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때나 현금처럼 쓸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금성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금융상품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은행 가면은 뭐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 뭐 이렇게 들으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 금융상품 중에서도 취득일로부터, 내가 이걸 취득할 때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우리가 금방금방 현금화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금융상품이라고 표현을 해서 현금성 자산에 분류를 합니다. 즉 3개월 이내면 정말 빠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된다면 우리가 곧 현금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모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당좌 예금과 당좌 처월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개정 과목 설명해 드릴 때 당좌 예금 나왔을 때 대충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즉 당좌 예금과 그리고 당좌 개설, 보증금, 그리고 당좌 차월,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자, 요거는 우리가 분개를 하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당좌 예금을 만들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당좌 거래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이거 100만 원을 현금으로 예금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당좌 예금을 통장을 만들려고 은행에 가가지고 당좌 예금 통장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 은행에서 보증금을 예금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증금을 낸 거예요. 보증금 100만 원을 냈어요.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냐면, 일단 우리가 현금으로 100만 원 보증금을 냈죠.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일단 감소하겠네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으로 해서 자, 100만 원이 오겠죠. 자,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러면 이 보증금을 우리가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느냐? 자, 이 보증금은 우리가 지금 뭐 비용을 쓴 것도 아니고, 이 보증금은 우리가 당좌 예금 이 거래가 이제 해약이 되면, 이 예금 통장이 이제 해지가 되면 이제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보증금은 우리 회사의 자산이에요. 자산. 왜냐면은 나중에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자산이 증가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보증금,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은 어떤 개정 과목을 쓰냐면 특정 현금 및 예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써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보증금 100만 원 자산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현금 50만 원을 당장 유입하라.
자, 당좌이입하다라는 거는 당좌예금에 입금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당좌예금을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보증금은 우리가 말 그대로 보증금이에요. 그냥 맡겨놓은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또 50만 원을 예금을 한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금이 50만 원 이렇게 감소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당좌에 예입했으니까 그만큼 당좌예금, 당좌예금이라는 우리 자산이 50만 원 증가하게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당좌예금 차변해 왔고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당좌예금 통장에 이게 우리 통장이라고 하면 보증금 100만 원은 통장 잔액에 찍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거고요. 보증금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 우리 통장에 잔액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50만 원이 이제 잔액으로 통장 잔액에 남아있게 되겠네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자,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 40만 원은 수표를 발행하다. 자, 우리가 수표를 발행했다라는 뜻은 뭐예요?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회사에 뭐 어디에서 빠져나간다? 당좌 예금, 요 통장에서 이 금액이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수표 발행하다,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다라고 한 경우에는 자, 당좌 예금의 감소로 처리를 합니다. 자, 이 부분 이해되시죠? 자, 왜냐면 우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그 수표를 가지고 거래처가 은행에 가서 이거 돈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 회사 당좌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표를 발행하다 했을 때 바로 당좌예금의 감소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표현들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당좌예금의 감소 40만 원으로 대변해 왔죠. 자, 이런 경우 자, 지금 상품을 매입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금 당좌예금이 감소를 한 상태고요. 자, 차변에는 뭐가 와요? 차변에는 상품이 오겠죠.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 40만 원.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지금 50만 원 잔액이 있던 게 지금 당좌예금 40만 원이 감소하게 되니까 지금 자, 마이너스 40만 원, 이게 40만 원이 빠져나가게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잔액이 10만 원 남아있겠죠. 자, 지금 이러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회사 당좌예금 잔액이 지금 현재 10만 원인 상태. 자, 이 상태에서 다음 분계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분계. 상품을 매출하고 자, 대금 30만 원은 당점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자, 쉬운 것부터 할게요. 상품을 매출했대요. 그러면 우리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인식해 주죠. 수익의 발생은 대변해서 상품 매출 30만 원. 자, 이렇게 대변은 왔고요. 자, 뭘로 받았다? 당좌 수표를 받았는데 누가 발행한? 당점이 발행한. 자, 이게 포인트죠. 당점이라는 건 우리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가 있었는데 그거를 거래처가 그대로 또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런 경우 자,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우리가 다시 받았다.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의 당좌 예금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당점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무조건 당좌 예금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당좌 예금. 자, 얼마? 30만 원. 자,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회사 당좌예금 통장이 또 다시 30만 원만큼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증가했어요. 얼마? 30만 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잔액은 총 40만 원 잔액이 남아 있겠네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 50만 원은 수표를 발행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또 상품을 매입했어요. 그래서 차변에 상품이 왔고 지금 수표를 발행하다. 우리 회사가 또 수표를 발행했네. 그러면 당좌예금. 자, 50만 원 쓰려고 보니까 지금 우리 회사 당좌예금 잔액이 얼마 있어요? 40만 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했는데
그러면 당좌예금의 감소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50만 원보다 지금 적은 금액, 즉 10만 원이 모자른 금액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일단 우리가 이 40만 원, 지금 현재 있는 잔액을 먼저 당좌예금의 감소를 처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 10만 원 모자라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10만 원 모자란 경우에는 우리가 은행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잔액이 10만 원 모자란데 우리가 다시 다음에 또 당좌예금 예금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래처에서 이 당좌 수표를 제시를 하면 다 50만 원 일단 전액을 다 지급해줘라. 나머지 10만 원 우리가 나중에 갚을게. 다시 당좌예금에 입금할게. 라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10만 원을 미리 좀 주세요라고 우리가 돈 빌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당좌 차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10만 원 있잖아요. 요 10만 원은 지금 현재 우리 돈이 아니에요. 요거는 돈 빌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돈 40만 원밖에 없는데 은행이 대신 10만 원 더 지급을 해줘라. 우리 나중에 갚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으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금방 갚을 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빌린 돈이다, 즉 부채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좌 차월 부채의 증가로 나머지는 잔액 모자란 거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25만 원을 회수하여 당좌 예입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외상매출금을 회수했대요. 그러면 외상매출금 자산이 감소하는 거 25만 원 대변에 오게 되고요. 그 다음 당좌 예입했으니까 당좌 예금이 증가하게 되겠죠. 25만 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40만 원에서 마이너스 여기서 50만 원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빚이 10만 원 있었어요. 그런 경우 이제 다시 25만 원을 당좌 예금했으니까 플러스 25만 원 하면 지금 현재 잔액이 25만 원에서 마이너스 돈 빌린 거 10만 원 빼면 15만 원이 남아있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 당좌 예금이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항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리가 초기에 지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뭐뭐가 있는지 봤는데 시험 문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걸 골라봐라 라고 하는 시험 문제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당좌 차월.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당좌 차월 그거죠. 우리가 돈 빌린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부채잖아요. 아예 자산 자체가 아니죠. 그래서 이 자산 자체가 아니다. 우리가 이거는 돈 빌린 거다. 부채다라는 거고, 당좌 개설 보증금. 이것도 우리 회사가 보증금 갖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근데 자산인데 이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즉 우리가 1년 이내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쓸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다. 그래서 이 보증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 라는 거고요. 이런 거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쭉 눈으로만 보시면 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화와 지폐. 요거는 우리가 통화라고 했죠. 그래서 당연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맞고요. 자, 그 다음 2번. 자, 당좌 수표는 당좌 수표인데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래요. 자, 타인이 발행했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현금이라고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합 수표도 마찬가지고요. 현금이고요. 자, 그 다음 3번 보시면 똑같은 당좌 수표인데 당점이 발행했대요. 자, 당점이라는 건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 발행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죠. 그래서 누가 발행했느냐에 따라서
현금인지 당좌 예금인지로 구분이 되긴 하지만 둘 다 뭐예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맞습니다. 당좌 예금도 우리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현금으로 자유롭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분류로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4번.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투자 자산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이제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교재 77페이지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자, 요거는 우리가 보통적으로 기말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 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저축성 예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뭐 예금하는 거 또는 적금하는 거. 그래서 적금 만기일이 1년 이내다라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 단기 금융 상품으로 분류를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사용이 제한됐대요. 예금은 예금인데 사용이 제한됐다. 자, 요거는 우리가 담보로 우리가 돈 빌리거나 할 때 담보로 제공한 그러한 예금 그런 것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3번 기타 정형화된 금융상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 CD라고 하죠. 여러분들 뭐 금융상품에 관심 많으신 분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조금 뭐 양도성 예금증서라고 해서 이율이 조금 높은 그러한 금융상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CMA, 뭐 RP, 뭐 펀드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금융상품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만기가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도래한다면 우리가 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현금 및 현금 과부족. 자, 현금 과부족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실제 현금 잔액이랑 장부산 잔액이랑 원칙적으로는 일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금이라는 그 계정 과목을 여러 가지 일자로 처리를 할 거예요. 뭐 현금이 나갔으면 대변에 현금으로 분개를 하고 들어왔으면 차변에 분개를 해서 어쨌든 우리가 장부에 분개해서 그거를 현금이라는 T 계정에 다 집계를 하면 지금 현재 현금 잔액이 얼마 있는지 이제 장부상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 장부상 현금 금액이랑 지금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금고 속에 있는 실제 현금과 원칙적으로는 정확히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무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조금 일치하지 않는 장부와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종종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현금과 장부산 잔액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무조건 어디에 맞춰야 된다? 실제 현금 잔액을 기준으로 우리가 장부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기준은 뭐다? 실제 잔액을 기준으로 장부를 맞추자라는 게 결론이에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러한 경우, 자, 1번 보시면 실제 현금 잔액이 장부상 잔액보다 더 어때요? 적어요. 원칙적으로는 같아야 되지만 실제로 돈 세보니까 장부상 금액보다 실제가 더 적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냐면 무조건 실제 현금에 맞춰야 된다. 자, 1번. 현금의 실제 보유액은 70만 원인데 현금 출납장, 즉 장부상이죠. 장부상 금액은 75만 원이다. 자,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금 5만 원이 모자란 상황이죠. 5만 원이 모자란 상황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보유액에 맞춘다. 즉, 지금 장부가 5만 원 더 크잖아요. 그러면 장부상 5만 원 더 큰 거를 장부를 5만 원만큼 줄여주면 실제 금액에 맞춰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장부상 금액을 줄여줘야 된다.
자, 장부상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금을 줄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현금의 감소, 즉 대변에 현금 5만 원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장부상의 현금 금액이 5만 원만큼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70만 원으로 우리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장부를 실제로 맞춰요. 실제 금액으로 맞춘 다음에 그 상대편 계정 과목은 뭐라고 쓰냐면 현금 과부족이라고 상대편 계정 과목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요게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이고요.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현금 부족액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2만 원이 직원 회식비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요거 보시면 우리가 지금 5만 원 모자란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5만 원을 장부상 금액으로 줄여주고 현금 과부족으로 상대편 계정 과목 처리했어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해놨다가 나중에 그 5만 원 중에서 2만 원의 그 출처가 밝혀진 거예요. 왜? 직원의 회식비로 썼대요. 자, 이런 경우에 즉 확인이 된 경우, 그 과부족액이 확인이 된 경우 그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일단 처리를 해줍니다. 자, 일단 직원 회식비로 썼대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자, 복리후생비는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에 복리후생비 2만 원 요렇게 해당하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고요. 그러면 대변에 2만 원은 뭘로 오느냐? 바로 우리가 이전에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던 5만 원 중에서 2만 원이 밝혀진 거기 때문에 현금 과부족을 그만큼 줄여줍니다. 그래서 2만 원만큼은 밝혀졌다라고 이렇게 분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분개를 해주고요. 자, 3번 보시면 나머지 현금 부족액은 결산 시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5만 원에서 2만 원은 밝혀졌는데 나머지 3만 원은 우리가 결산이 돼가도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계정 과목을 쓰냐면 잡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잡손실이라는 거는 뭐 말 그대로 조금 사소한 그런 손실들을 잡손실로 우리가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좀 금액이 크지 않은 그런 금액들은 잡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나머지 현금 과부족 이것도 마저 없애줍니다. 현금 과부족 3만 원. 자, 이렇게 해서 현금 과부족 5만 원이 지금 모두 없어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현금 과부족을 다 없애주는 이유는 뭐냐면 현금 과부족은 임시 계정 과목이에요. 임시 계정 과목이라서 재무제표, 즉 이거는 재무상태표에 나오면 안 되는 그러한 계정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31일 우리가 결산할 때는 무조건 현금 과부족이라는 이 계정 과목이 보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금액을 다 없애줘야 된다라는 것이 임시 계정 과목이라는 특징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지금 우리가 실제 현금이 더 적은 경우를 본 거고요. 실제 현금이 반대로 더 많다. 장부상 현금이 만약에 뭐 70만 원인데 실제 현금은 75만 원으로 실제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경우, 즉 반대인 경우에는 그대로 이 금액 다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뭐 5만 원, 실제가 75만 원이고 그 다음에 장부가 7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즉 실제가 더 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제 장부를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장부 금액을 얼마? 5만 원만큼 더 늘려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로 현금이 5만 원이 오게 되겠죠. 현금이 차변에 5만 원에 오게 돼요. 현금을 더 늘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현금 과부족이 반대로 대변에 가게 되겠죠. 현금 과부족.
이런 식으로 다 반대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반대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제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분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 지금 차변에 현금과 부족 10,000원 나와 있고, 대변에 현금 10,000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보시면 대변에 현금이 왔다 라는 얘기는 우리가 장부상 현금 금액을 줄여줬다, 늘려줬다. 줄여줬다 라는 뜻이에요. 장부상 금액을 줄여줬어요. 장부상 금액을 줄여준 이유는 뭐예요? 실제 현금 금액에 맞추려고. 즉, 실제가 더 지금 적기 때문에, 실제가 더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부상 금액을 그만큼 더 줄여줘서 맞추고자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 옳은 것은을 자, 골라주시면 되는데, 자, 1번 현금 과잉액의 원인이 밝혀진 경우. 자, 이거는 지금 이거랑 관계가 없죠. 원인이 밝혀졌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써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현금의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많음을 발견한 경우. 지금 실제가 더 많다? 실제가 더 많으면 장부상 금액도 그만큼 늘려줘야겠죠. 그러면 현금이 차변에 와야 되는 경우겠죠. 자, 이것도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현금 부족분의 원인이 밝혀진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해당하는 밝혀진 그 사유에 해당하는 뭐 복리후생비면 복리후생비다라는 그러한 상응하는 계정 과목이 와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자, 4번 볼게요. 현금의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부족함을 발견한 경우. 자, 맞는 경우죠? 자, 실제가 장부보다 더 적어요. 그래서 장부상 금액 현금을 줄여준 경우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단기 투자 자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교재 79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단기 투자 자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투자를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앞에 단기자가 붙었죠. 단기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단기라는 건 회계상 어떤 걸 의미하느냐? 1년 이내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 이내에 돈을 수익을 낼 목적으로 투자한 자산을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하면서 우리가 단기 투자 자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단기 투자 자산입니다. 자, 이거는 자, 우리가 유가증권이라고 해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증권들을 유가증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주식이냐 채권이냐. 우리가 투자를 해서 배당금을 받을 목적으로 투자했다라고 하면 주식이고,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면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주식도 해당하고 채권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개 다 해당할 수가 있고, 자, 보유 목적은 뭐냐면, 자, 이게 포인트죠. 보유 목적. 몇 년 이내 처분? 1년 이내 처분. 그래서 이게 바로 단기 투자 자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분류를 해볼게요. 분류는 뭐예요? 당좌 자산. 당좌 자산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만기 보유 증권을 볼게요. 만기 보유 증권은 자, 우리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건 증권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자, 채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유 목적은 만기까지 우리가 보유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건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자, 매도 가능 증권. 요거는 우리가 만기까지 보유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 만기를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목적이고요. 유가증권이 주식 그리고 채권 둘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자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자, 예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단기 투자 자산, 즉 단기 매매 증권을 처음에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는지 볼 건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취득 원가로 우리가 처리를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취득을 했을 때 취득 원가로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을 인식을 한다. 자, 여기 어떤 뜻이냐 볼게요. 자, 우리가 일단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자, 요거 말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자, 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멘토의 주식, 자, 100주를 주당 5,000원에 구입하고, 자, 주식 100주를 주당 5,000원에 구입을 했고요. 자, 매입 수수료 2만 원과 함께, 자, 매입 수수료가 있대요. 당좌의 보통예금 계좌로 지급하였다. 자, 이런 거래가 있다고 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주식을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을 우리가 취득을 한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느냐. 일단은 우리가 쉬운 것부터 할게요. 보통예금 계좌로 지급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통예금이 감소하게 되겠죠? 보통예금이 감소합니다. 자, 얼마가 감소하나요? 자, 주식 100주 곱하기, 자, 5,000원. 자, 이런 경우 주식 요 값이 5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까지 해가지고 52만 원을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겠죠.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매매 증권. 원칙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산을 취득했을 때 해당하는 자산에 뭔가 이러한 수수료 같은 취득 부대 비용이 생겼다라고 하는 경우, 다른 자산들, 즉 뭐 상품을 구입했다, 또는 비품을 구입했다, 뭐 토지를 구입했다, 뭐 여러 가지 뭐 차량 운반을 구입했다, 여러 가지 어떤 자산을 불문하고 이러한 취득 부대 비용이 발생이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취득 부대 비용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매입 수수료 2만 원은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수수료 비용이라는 별도의 비용으로 2만 원은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정말 얘만 순수하게 해당하는 금액, 즉 50만 원, 요 금액이죠. 100주 곱하기 5,000원 해서 50만 원만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게 가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매입 수수료 같은 취득 부대 비용은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 비용 처리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보유하는 상태에서도 회계 처리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보유 중인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배당금 3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당금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경우, 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 3만 원 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배당금에 대한 수익은 말 그대로 배당금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유에 따른 회계 처리까지 봤고요. 자, 이제 기말이 됐어요. 자, 이제 12월 31일이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기말이 됐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평가예요.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으면 주식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말 시점으로 얼마나 올랐고 얼마나 떨어졌는지 평가를 하는 그러한 처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건 뭐냐면
자,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멘토의 주식. 자, 장부 금액이 50만 원을 지금 갖고 있는 금액인데, 자, 요거의 기말 공정 가치가 52만 원이래요. 원래 50만 원에 우리가 구입을 했었는데, 요게 52만 원으로 2만 원이 올랐네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2만 원만큼, 자, 2만 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의 가액을 2만 원 올려줍니다. 즉 자산이 증가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차변에 2만 원을 처리를 해주고요. 대변에는 뭐라고 쓰냐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해서 기말에 평가를 해서 이익이 났다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말 시점에 평가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처분을 볼게요. 처분. 자,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멘토의 주식 100주를 1주당 5,200원에 매각 처분하고, 자, 팔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처분 수수료. 자, 처분 수수료도 있네요. 5,000원을 차감한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기말의 평가까지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이 주식을 판 거예요. 이 팔았을 때, 즉 처분했을 때 회계 처리를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처음에 장부 금액.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장부 금액이 5,000원이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5,000원으로 장부에 잡아놓고 있었는데 요거를 우리가 1주당 얼마에 팔았어요? 5,200원에 조금 더 비싸게 팔았죠.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까요? 자, 일단 우리가 일단은 현금으로 받았잖아요.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현금이 차변에 오게 되겠죠. 현금이 차변에 오게 되는데 얼마가 오느냐? 우리가 5,200원 곱하기 100주를 받은 거죠. 그러면 52만 원. 52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처분 수수료 5,000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차감한 대금을 받았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처분 수수료 5,000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순수하게 받은 금액은 얼마예요? 5,000원을 뺀 51만 5,000원을 우리가 받은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는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 없어지겠죠. 단기 매매 증권이 없어집니다. 얼마가 없어질까요? 자, 이 금액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하냐면, 단기 매매 증권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장부에 잡아놓고 있던 금액이 그대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장부가액이 5,000원, 하나당 한 주당 5,000원이었잖아요. 그러면 한 주당 5,000원 곱하기 100주 해서 우리가 없어지는 금액은 장부 금액, 즉 50만 원이 없어집니다. 장부 금액이 없어진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자, 그러면 지금 차변엔 51만 5천 원이고 대변엔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5,000원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즉, 말 그대로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해서 이익이 났다라는 계정 과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단기 매매증권 우리가 기말의 평가 시점에는 평가이익이라는 얘기를 썼었고, 우리가 처분 시점에는 처분이익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말이 조금씩 다르다. 평가했을 때 이익이냐, 처분했을 때 이익이냐, 조금 말은 다르지만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은 뭐냐면, 자, 영업 외 이익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 이외에서 이익이 났다라고 해서 영업 외 이익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보유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분했을 때까지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회계 처리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단기 투자 자산으로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자, 이라고 나왔고요. 단기 투자 자산으로 통합할 수 있는 걸 물어봤어요. 자, 이건 뭐냐면 첫 번째, 상품. 상품이라는 거는 우리가 투자를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판매 목적이기 때문에 투자 자산 자체가 아니고, 자, 외상 매출금.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외상으로 매출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이거는 채권이잖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채권인데 어떤 채권이다? 또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 이 두 개 다 마찬가지로 이건 뭐예요? 매출 채권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상거래, 즉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에 따라서 생긴 채권이다. 이거는 투자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투자자산 아니고, 자, 정답은 뭐예요? 단기 매매증권. 이게 바로 투자를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단기 매매 증권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처분 이익을 구하는 문제. 자, 첫 번째 보시면 2017년 9월 25일 날 주식 1000주를 현금 600만 원에 구입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 주당, 자, 액면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액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온 금액이 아니고 이 해당하는 단기 매매증권 여기 그 종이에 적혀져 있는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종이에는 5,000원으로 적혀 있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얼마에 사왔다? 한 주당 6,000원에 사왔다. 그래서 1000주를 600만 원에 구입을 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차변에 현재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가 나와 있을까요? 600원으로 우리가 계상을 했겠죠. 우리가 사온 금액으로 처음에 취득 원가를 계산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점 볼게요. 자, 이제 기말이 됐어요. 12월 31일 기말이 됐어요. 자, 기말이 되면 뭘 해야 할까요?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산할 때 우리 주식 1000주에 대해서 공정가액, 자, 평가는 공정가액이라는 거는 시가를 얘기합니다. 그 시가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600만 원으로 단기 매매 증권을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거를 이제 시가로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만 원이 올랐죠? 그러면 우리가 차변에 오른 50만 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 가액을 올려주는 계정 과목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 현재 기말 시점에 평가까지 하고 나서 우리 회사 장부에 얼마의 단기 매매 증권이 표시가 될까요? 당연히 평가되고 난 후 금액이죠. 650만 원이 우리 회사 장부에 지금 현재 잡혀 있습니다. 평가를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이제 내년이 돼서 이제 2018년에 돼서 자, 1000주 중에서 500주를 350만 원에 현금으로 받고 처분을 했대요. 자, 이런 경우 처분 이익을 어떻게 구할까요? 자,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는 600만 원, 즉 한 주당 6,000원에 사왔지만 요거를 기말 시점에 한 주당 6,500원으로 올라서 650만 원으로 우리가 단기 매매 금융 상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을 팔았어요. 다 판 게 아니고 반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 650만 원 이게 지금 1000주 중에 반 500주는 우리가 얼마로 계산이 돼요? 650만 원. 자, 이거를 반으로 나누면 자, 325만 원이죠. 325만 원. 500주는 325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350만 원에 처분을 했다. 그러면 처분은 350만 원에 했는데 장부가액은 얼마다? 325만 원이다. 자, 그러면
빼면 얼마예요? 25만 원. 25만 원이 무슨 이익이다? 처분 이익이다. 라고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현재 장부가액, 기말 시점에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반만 팔았다, 500주만 팔았다 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빈칸이 두 개가 있어요. 가랑 나가 있고, 첫 번째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익이라는 게 있죠. 이익만 났으면 평가 이익이고 손해가 났으면 평가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얘기하는 것이 평가 손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계정을 분류를 하느냐. 자, 보기부터 보시면 뭐 영업외 손익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이건 뭐예요? 우리가 영업외 손익으로 분류를 한다고 했어요. 영업활동 외에서 일어나는 손익이니까 영업외 손익. 자, 그 다음 나를 보면 자, 선수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아직 배운 건 아니에요. 배운 건 아닌데 나중에 배울 건데, 선수 수익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익을 냈긴 냈는데 요거를 지금 현재 이번 기수 수익이 아니고 내년 기수 수익을 지금 미리 돈을 받은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부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유동부채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지금 수익이 아닌데도 우리가 지금 미리 받아놨어.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편하진 않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부채로 간직을 합니다. 그래서 부채로 일단 우리가 분류를 하고, 이런 것들, 이거는 재무제표 어디에 표시가 될까요? 당연히 부채니까 자산, 부채, 자본을 표시하는 건 뭐다? 재무 상태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 마쳐봤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